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만성피로 증후군 해결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습게 보는 것이 피로인데, 피로가 이제 누적이 되면 이제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도 피곤합니다. 이것은 만성피로 증후군에 해당되는 증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해서 하이닥이라는 곳에서 이한승 하이닥 건강의학 기자가 취재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로는 피로감이라고 하죠. 그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날 풀어주지 않고 넘어가면은 그게 쌓입니다. 그래서 온갖 노폐물까지도 우리 몸 안에서 누적이 돼서 이제 해결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만성피로 증후군인데, 그날 하루 종일 크게 무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조금씩 누적된 피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발생하며 그때 피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많은 현대인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이 의심된다면 그에 대한 원인 파악이 중요하다 해서 이제 원인 파악 들어갑니다. 가정의학과 의사 박영준 원장은 만성피로와 만성피로 증후군은 각기 다른 질환이다. 만성피로는 그냥 피로 자체를 말하는 거고, 이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미 질병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질환이다. 피로감을 느낀다는 점에서는 둘 다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만성피로는 원인적인 질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원인 질병이 없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6개월 정도 지속되는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학과 의사 또한 이한승 원장은 만성피로 증후군은 피로가 누적되어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풀지 못한 피로가 누적돼서 나타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과 양이 중요하고 피로가 쌓였을 때마다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은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게 그날 쌓였다든지 이것도 중요해요.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누적이 되면은 이것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성피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병원에서는 혈액 검사 외에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유성수 원장은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은경 운동 전문가는 피로감이 있을 때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이제 피로를 푼다고 헬스클럽이나 이런 또 다른 데 장소에 가서 운동으로 피로를 풀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거 참 무리한 겁니다. 피로가 쌓였을 때 운동하면은 운동으로 인하여 피로감이 풀린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쌓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운동은 금해야 되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 또는 스트레칭 정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목 주변에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하면서 다양한 스트레칭 방법을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만성피로 증후군이란 무엇인가?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비정상적으로 피곤을 느낍니다. 그날 육체적인 피로도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하며 일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힘듦을 느끼는 상태. 모든 것이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원인적인 질병 없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피곤, 이거를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한다. 만성피로와 만성피로 증후군의 차이점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가정의학과 의사 박영준 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과로하지 않았는데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면서 일의 집중도도 떨어지고 매사에 의욕이 없다면 만성피로나 만성피로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다.
만성피로는 이러한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 질환이 있는 것이 만성피로입니다. 원인 질환 때문에 오는 것이 만성피로예요. 그래서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로서 간기능 이상 또는 갑상선 이상, 알레르기, 수면장애와 같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 만성피로입니다. 그래서 만성피로감과 함께 간이나 가슴 부위가 묵직하고 더부룩하고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간질환으로 인한 만성피로를 의심해 볼 수가 있고, 수면 무호흡증이 이게 잠자다 갑자기 호흡을 중단이 됩니다. 호흡이 안 되고 또 다시 또 호흡이 시작이 되고,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졸음이나 피로가 계속 낮에도 유발이 됩니다. 또한 갑상선에 이상이 있거나 알레르기 환자들도 만성 피로를 쉽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만성 피로예요. 지금까지는. 만성 피로 증후군은 이런 내장기관에 별다른 원인 질병이 없어요. 없이 만성적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 피로감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한다. 이 증후군을 영어로는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신드롬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 딱히 치료 방법이 잘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의학적으로 끝에 신드롬, 증후군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원인을 밝히질 못해요. 그래서 만성피로 증후군은 여러 검사에서 질환이 발견되진 않아요. 질병이. 그런데 피로 때문에 업무나 학생들 같으면 학습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근육통 증상이 보여요. 여기저기 쑤시고 아리는 근육통, 그리고 염증이 없는 관절 통증, 염증도 없어요. 그런데 관절이 아파요. 이것은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의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피로감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이 악화가 돼요. 신체 건강,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인 질환 유무를 확인하고 원인별로 치료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만성피로 증후군의 원인은 무엇인가? 가정의학과 의사 이한승 원장은 만성피로 증후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피로가 누적된 것이 원인이다. 과거에는 힘을 과도하게 썼거나 크게 몸을 다쳐서 피로가 회복이 덜 된 경우가 많았다면,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않고 업무에 대한 피로가 누적이 되는 경우, 이게 많아요. 누적이 돼서 만성피로 증후군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나 수면의 질이, 또 수면의 질과 양이 만성피로를 느끼는데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숙면을 취하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숙면 중에 피로물질이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피로는 쌓였을 때마다 풀어주라, 이것입니다. 만성피로 증후군 검사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내과의사 유성수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성피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혈액검사를 포함한 다음과 같은 검사가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혈액검사, 타액 호르몬 검사, 소변 유기산 검사, 모발 미네랄 검사, 만성 음식물 과민 반응 검사, 심박 변이도 검사, BIA 검사, 이런 검사들 다 해보면은 나타난다. 그래서 호르몬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타액, 침입니다. 침을 뱉어서 호르몬 검사를 하고, 에너지 발생 및 해독에 대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소변 유기산 검사를 합니다.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이런 걸 다 조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발에 미네랄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가, 그 다음에 만성 음식물 과민 반응, 음식물에 대한 과민 반응 검사도 하고, 심박 변이도 검사, 심장 박동이 어떻게 변하는가, 세포 노화를 측정해 볼 수 있는 BIA 검사, 세포가 어느 정도 노화가 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가정의학과 의사 이한승 원장입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을 해결하려면 단연코 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유전자 연구에서 인간은 하루에 8시간 동안입니다. 잠을 자야 피로가 풀린다는 결과가 나왔다.
8시간 이상은 충분히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자고 4시간, 5시간만 잔다든지 하면은 만성 피로 증후군에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매일 8시간씩 잠을 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요. 평일에 여건이 안 되면 최소 6시간은 잠을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임상적으로 관찰했을 때 6시간 아래 4시간, 5시간 주무시는 분들은 눈이 떨린다든지 근막 통증, 증후군 등 각종 질병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인해서 다른 질병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평일에 다 못 채운 잠은 주말 이틀간 나누어 평일보다 더 많이 자는 것이 좋다. 주말에 우리 뇌는 잠자는 시간을 계속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주무셔야 피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은 항산화 능력이 풍부한 식품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 꼬마 양배추, 적양배추, 케일, 토마토 이것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 자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동전문가 박은경 씨가 하는 말입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은 치료 및 예방이 중요한데 만성피로가 있다는 것은 전신의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볍게 전신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을 권장한다는 것이고 목과 어깨 주변입니다. 이게 뭉쳐있는 건 여기가 많이 뭉쳐있거든요. 그리고 긴장되고 바르지 못한 자세일 때 피로감을 더욱 느끼게 되므로 이 부위에 스트레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 주변의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동작은 최소한 20-30초 유지하며 3번 내지 5번 반복을 합니다. 숨을 편안하게 쉬고 몸에 반동을 주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조용한 음악과 함께 한다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다리를 교차하여 앉은 후 등을 펴고 양손으로 머리를 가슴 쪽으로 당기기. 두 번째, 다리를 교차하여 앉은 후 등을 펴고 양손으로 머리를 한쪽씩 측면으로 당기기. 세 번째, 머리를 뒤로 젖히기. 네 번째, 양손 깍지 껴서 앞으로 밀기. 등 주변을 이제 늘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양손 깍지 껴서 위로 밀기. 여섯 번째, 양손 깍지 껴서 가슴 늘리기. 일곱 번째, 한 손을 펴서 반대 방향으로 넘겨 옆구리를 늘리기. 복식 호흡을 50회를 하는데 이게 나누어서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누워서 양 무릎을 세우고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뱉기. 주의할 점, 가슴이 움직이지 않고 복부에 공기가 들어왔다 나가는 느낌이 있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평지 걷기입니다.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평지를 빠르게 걷는 것이 좋다. 주 3, 5일간 약간 숨이 찬 느낌으로 20-30분간 걷기 운동을 한다.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사가 권장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것이 만성피로나 만성피로 증후군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셀젤 전신요법입니다. 전신에 셀젤을 바르고 마사지를 한 다음 매일 한증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만성피로의 경우 개선이 될 때까지 매일 실시하고 개선이 된 이후부터는 2-3일 간격으로 약 2개월 이상 시행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2개월이라는 날짜는 정하지 마시고 여유가 있는 고객 같으면은 일생을 해야 됩니다. 셀젤 가지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강 상태가 양호해지든지 이런 사람들도 주 2-3회는 셀젤 전신 한증을 하는 것을 습관으로 그렇게 업소에서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평소 건강한 사람도 질병 예방 차원과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몸 안에 있는 독소, 노폐물, 찌꺼기, 발암물질, 중금속 이러한 항산화 물질 같은 거, 이런 산화물질, 항산화가 아니라 노폐물, 산화물질 같은 것들이 땀과 오줌으로 한증할 때 다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져요. 한증을 매일 하면은 그렇게 가볍다는 것은 이미 피로물질들이 밖으로 배출됐다는 것입니다. 주로 땀으로 배출됩니다. 이것을
상담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가이드해 주시고 업소에서 건강한 사람도 주 2, 3회는 실행하는 그렇게 업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